중국 여자들이 어떤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군대 훈련소인가요? 정말로 여기가 군대 훈련소가 아닌가요? 중국 회사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영상 전에 짧은 공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중국 회사 특유의 문화의 실상을 보여드리는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영상에는 자막이나 나레이션으로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하겠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합니다. 얼마 전 중국의 최저임금과 물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워서 시골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에 남은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삶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눕지 않는다면 결국엔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대략 2,000위안, 한화 약 37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힘들게 구한 37만 원의 직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중국도 다양한 직종이 있지만 도시에서 구할 수 있는 직업 대부분은 영업직을 포함한 서비스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게 되면 중국 청년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신입 직원들에게 늑대 전사의 정신을 각인시킨다고 하는 훈련입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자존감을 깎으려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중국의 한 기업에서는 아침마다 직원들에게 강제 웃음을 짓게 하고 춤을 추게 합니다. 도대체 여기가 회사인지 유격 훈련장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들은 중국 내에서 일명 전랑 문화라 불리는 기업 문화입니다. 이전에 제가 소개했던 중국 영화 전랑은 늑대 전사 같은 모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지난 몇 년간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할 때도 강한 어조로 억지를 쓰는 것을 일명 전랑 외교라 불렀었는데요. 시진핑의 신뢰를 받았던 친강 외교부장이 구사하면서 중국 외교부의 아이콘이 돼버린 것이 바로 전랑 외교였습니다. 이것을 기업에 적용한 것이 바로 전랑 문화입니다. 지금 이 영상들은 절대로 직원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워크를 다진다는 이유와 전랑의 정신을 가지기 위한 행위라고 합니다. 회사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객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늑대 전사와 같은 당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겨내야 한다. 단순히 말로만 들으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직장 생활이라는 게 절대로 좋은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을 회사가 아닌 직원들에게 돌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비도덕적인 방식이라면 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회사에서 본인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국에서는 일반 직장인은 파리 목숨이죠. 그나마 이런 모습은 나은 편입니다. 만약에 영업직에서 직원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한 가구 기업의 전체 회의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영업직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한 지역 은행의 결산 파티장입니다. 凝聚力不够，氧气不高，没有突破思维，团队凝聚力好，准备好屁股啊！ 제 영상이 노랗게 변할 수도 있어서 여기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상 이후로 무대로 나온 직원들은 정말로 세게 맞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영상에 찍힌 것만 인당 5대 이상을 맞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 팀의 팀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뺨을 때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때리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 가족이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네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쌍팔년도 때도 이 정도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중국은 아직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중국인들에게는 이러한 회사도 감지덕지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직원들끼리도 받는 연봉에 따라서 전락 문화를 강요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이 더 높은 직원이 낮은 직원들에게 똑같이 이러한 모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왼쪽의 빨간 옷과 보라색 옷을 입은 중국인들의 급여는 3,000위안입니다. 오른쪽의 양복을 입은 중국인들의 급여는 4,000위안입니다. 급여가 높은 직원들이 낮은 직원들을 얼차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전락 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학교 다닐 땐 이 장면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일하고 나니 너무 슬프기만 하고 평생 버틸지도 모르겠다. 이런 행동을 한 대가로 받은 돈이 음식과 옷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처음 몇 초는 웃음이 나왔지만 이후로는 웃을 수 없었다. 교육 수준도 떨어지고 기술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자본도 없고 살아남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인민들의 슬픔만을 보았다. 예전에 영업 관련 회사 다녔었는데 그때도 이랬었다. 아쉽게도 기업 교육도 참여했었는데 당시 직원들은 너무 무기력했어요. 어떤 여자 직원은 너무 무서워서 울기도 했고 소리 지르느라 목이 쉬고 쪼그려 앉으니 발도 저리고 훈련 마치고 떠났는데 다시 하기엔 겁이 나더군요. 제가 처음 다녔던 회사에서도 그랬는데 처음 회의에 참석한 날 상사에게 절을 해야 했어요. 재미있는 점은 아버지가 나에게 이 직업을 소개해 주셨다는 것이다. 내가 자동차 정비사 수습생이었을 때 이런 상황에 직면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혼내는 것은 당연했고 뺨 때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당시 사수는 나에게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사직하거나 닥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강한 자만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다가 사수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 나는 전락 문화가 있는 회사와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래 직원들은 성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이고 일이 잘못되면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이 없는 나라에서는 신뢰를 쌓기가 어렵고 옳고 그름이 없는 세상은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늑대 전사라는 단어는 전 세계 모든 상황에서 항상 칭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늑대 전사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은 국내에서도 중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슬로건도 그러하고 현재 중국이 미국과 경제 패권을 다투는 국가이다 보니 마치 전 세계 1위에 도전하는 이 민족이라는 느낌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기빈을 모신다며 예전의 전족을 심긴 것처럼 겉도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런 전락 문화를 대한민국 기업에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렇게 힘들게 회사에 다녀서 겨우 받는 돈이 40만원 언저리이니 중국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든 가까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